이것도 너무 잘 만들었다.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에 훨씬 더 좋은 컬러가 아닌가. 트러블 흔적 같은 게 남잖아요. 거기에 도움을 주는, 항상 신상 나올 때마다 눈여겨보는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얇게 발린다는 점이 공통점이고요. 피부가 환해 보이고 세상 밝아 보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오늘은 신제품들이 몇 가지가 또 나와가지고 제가 직접 구매한 것도 있고 미리 좀 보내주신 제품도 있어가지고 오늘은 간략하게 또 신상을 살짝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에스쁘아의 신상 컬러와 신상 제품입니다. 워낙 제가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었던 더브로우 펜슬, 이번에 5호와 6호 라이트 브라운과 라이트 토프가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더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일단 요 더브로우 펜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학적으로 뭔가 되게 시크하고 멋있지 않나요? 제품이? 저 같은 경우는 기존의 1호 클래식 브라운하고요 4호 애쉬 브라운 컬러가 이미 있어요. 근데 요 두 가지 컬러 중에서도 저는 사실상 클래식 브라운을 가장 많이 썼었고요. 기존에 나왔던 컬러는 새로 나온 컬러들에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진해요, 컬러가. 근데 이번에 나온 5호와 6호 컬러 같은 경우를 보시면 굉장히 연하죠. 사실 기존 컬러도 너무 잘 뽑았지만 새로운 컬러는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에 훨씬 더 좋은 컬러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두 가지 컬러 중에서도 라이트 토프를 데일리로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요. 라이트 토프가 조금 더 카키빛이 돌아요. 그리고 라이트 브라운이 말 그대로 브라운의 그 약간의 노란기에 조금 더 연한 베이스가 깔렸다. 약간 베이지 느낌도 좀 나고요. 내가 탈색모인데 염색이 많이 빠졌다 했었을 때 그때 내 컬러가 조금 밝아 하시는 분들은 라이트 베이지가 잘 맞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애쉬빛 나는 그런 염색약을 사용을 했을 때 좀 예쁘게 색깔이 잘 빠지면 묘하게 카키빛이 좀 돌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 색깔이 잘 어울리게 예쁘게 빠졌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라도 컬러가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라이트 토프, 라이트 베이지에 맞춰서 토프와 베이지 컬러가 나왔는데 이것도 너무 잘 만들었다. 사실 기존에 얇은 타입의 브로우 카라는 요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컬러가 너무 다 해먹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오늘 눈썹도 요 라이트 토프와 토프 카라를 이용해서 한 건데 훨씬 뭔가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얘가 브로우 컬러랑 맞게 나왔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저처럼 눈썹 뭐가 빽빽하다거나 많지 않으신 분들은 살에 이렇게 카라가 묻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조금 묻었다고 해서 티가 많이 나지 않아요. 스코언니는 왜 이렇게 제품을 잘 만들까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만든 그런 컬러와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새로운 제품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커피 한 모금만 하겠습니다. 살겠네요. 다음 제품은요, 아임프롬에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요. 아임프롬의 리코리스 카밍 크림인데요. 아임프롬 잘 아시는 분들은 아임프롬이 이제 원물 자체를 굉장히 많이 잘 담아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리코리스가 뭐지? 싶으실 거예요. 이번에 일명 진정 흔적 크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바로 민감초가 들어간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근데 아마 민감초라고 하면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잘 몰라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이 민감초 자체가 항염, 항알레르기, 향균, 항산화 이렇게 네 가지의 실제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연구 결과가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트러블이 주기적으로 올라왔다가 사라지면 트러블 흔적 같은 게 남잖아요. 거기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신상 나올 때마다 눈여겨보는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이번 진정 흔적 크림, 요 민감초 크림에 조금 더 관심이 쏠렸던 건 저도 굉장히 이 트러블 자국이 쫌쫌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꾸준히 사용을 해봤을 때 트러블 자국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개선이 되는 느낌도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이 민감초 자체가 항염, 항알레르기, 향균 작용이 실제로 이 원물 자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누르면 아프고 이렇게 막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여드름 때 이 제품 이전에 바르는 그런 연고 같은 걸 발라주고 전체적으로 이 크림을 계속 발라줬을 때 나오려고 하던 여드름이 결국은 나오지 않고 제가 억지로 건드리고 막 짜내지 않는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또 아임프롬에서 잘 만들었다. 제가 전에 이니스프리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트러블 관리 같은 거, 자국 관리 같은 걸 해주실 때 이런 제품 자체도 중요하지만 효과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는 제가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각질 관리인데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각질이 쌓여 있다 보면 아무리 좋은 제품 발라줘도 소용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물리적으로 오랜만에 각질 제거를 하고 싶다 싶을 때는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을 진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좀 데일리하게 관리를 해주고 싶다 할 때는 레티놀 크림 같은 거 있죠. 매일매일은 절대 안 하고요.
저도 한 3일에 한 번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요거 같이 사용을 하면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이 또 좋았던 점은 여드름, 트러블성 그런 크림 같은 경우는 좀 발랐을 때 뭔가 수분감이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하는 제품들이 꽤 있는데 이 제품은 수분 유지력도 굉장히 좋고 번들거리거나 이러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은 그런 크림이기도 해서 자세한 사항은 또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저처럼 이런 트러블 자국 같은 거 관리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요. 파운데이션 2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거는 루나의 컴피라이트 파운데이션이고 1호 바닐라 컬러, 그 다음에 요거는 웨이크메이크의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21호 바닐라 컬러입니다. 두 제품이 약간 느낌이 유사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 루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채소도 그렇고 터리스도 그렇고 되게 좋다고 말을 해줘가지고 구매를 제가 직접 한 제품이고요. 웨이크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던 제품입니다. 두 제품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얇게 발린다는 점이 공통점이고요. 차이점도 좀 있어요. 같은 21호지만 밝기를 봤을 때 웨이크메이크가 조금 더 밝게 느껴져요. 텍스처감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이 제품은 들리시나요? 흔들었을 때 진짜 물 흔들리는 소리가 나요. 그 정도로 엄청 흘러내리는 제형이거든요. 되게 가볍고 얘도 가볍지만 얘는 제형 자체의 특징 때문에 더 가볍게 느껴져요. 사실 저는 파운데이션을 쓸 때 무조건 스파츌라로 얇게 펴바르거든요. 근데 굳이 스파츌라로 얇게 펴바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이런 스펀지 바로 얘 짜낸 다음에 두드려도 얇게 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딱 짰을 때 흘러내리는 느낌은 아니고 둘이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되직합니다. 그래서 얘를 바를 때는 저는 스파츌라를 사용을 하는데 근데 웨이크메이크에서 아주 똑똑하게도 스파츌라 브러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출시가 됐어요. 근데 이 브러쉬가 되게 독특한데 보통의 파운데이션 브러쉬보다 뭐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휘기는 하는데 브러쉬라고 봤을 때는 좀 단단한 편이에요. 이 아이의 역할은 정말 스파츌라의 역할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얘로 이렇게 여기를 펴바르잖아요? 모공이 다 메워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파운데이션 브러쉬들보다 확실히 모공 커버에 효과가 좋은 정말 스파츌라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브러쉬라서 요거에 찰떡궁합으로 잘 내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커버력 부분이나 텍스처 부분에서 얘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얘가 절대 두껍다는 소리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내가 각질 관리, 솜털이 많다 막 이런 분들이 티가 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얘는 얘 자체가 너무 촉촉해서 그걸 약간 누르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개 중에 그럼 루나를 무조건 사야겠네요? 라고 할 수도 없는 게 파운데이션이 얇아져가지고 내 피부가 숨쉬게 할 수 있는 건 좋으나 저처럼 유분기, 땀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너무 얇은 걸 발라버리면 그 땀에 파운데이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티가 안 나거나 너무 광이 확 돌아버린다.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애들이 있는데 얘가 텍스처가 촉촉하다 보니 거기에 또 촉촉한 스펀지로 바르다 보면 처음에 딱 그 피부 표현이랑 이런 건 너무 예쁜데 시간이 지나면 좀 번들거린다라는 느낌으로 무너진다는 표현 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변할 수는 있어요. 요거 혹시 더 궁금하시다면은 댓글에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겟레디움이나 이런 걸로 한 번 더 자세하게 발라보고 또 두들겨보고 시간 지난 후에 지속력까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번째 제품은 에스쁘아의 이번에 노웨어 틴스틱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저도 근데 사실 이 제품이 나왔는지 모르고 있다가 또 터리스한테 영업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 이름이 틴스틱이잖아요. 틴트와 립스틱을 합친 그런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발랐을 때 묘하게 벨벳 립스틱보다는 촉촉한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촉촉 립은 또 아니야. 딱 마무리감은 또 뽀송하고 벨벳스러워요. 텍스처를 되게 신기하게 잘 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색깔이 총 4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레드로메다라는 색깔을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 제가 바른 색깔인데 완전 제가 발랐을 때 특히 또 요런 약간 하늘색 셔츠나 화사한 색깔들 있죠. 포인트로 안쪽에 싹 바르잖아요. 세상 피부가 환해 보이고 세상 밝아 보여요, 사람이.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촉촉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입술 밤에 항상 립밤을 바르고 아침에 제거를 하고 하는데도 벨벳 제품을 바르면 좀 이렇게 바를 때 뭉치거나 그 각질에 약간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색깔이 진하거나 흰기가 섞인 립스틱들 바르면 그러는데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나 싶다가
다시 음파를 한 두세 번 해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살짝 눌려요. 그래서 티가 잘 안 나더라고요. 벨벳 립이긴 한데 좀 그런 거 눌러줬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각질 제거가 너무 안 돼 있는 립이라면 어쩔 수 없이 벨벳 립들은 예쁘게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항상 각질 제거는 잘 해주시는 걸 추천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구매를 해봤는데요. 무신사에서 새로운 뷰티 브랜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요 오드 타입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언신 미러 틴트하고 언신 블러 틴트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했고요. 언신 미러 틴트는 나라는 컬러고요. 언신 블러 틴트는 제로 클락. 그래서 샀더니 이렇게 샘플 미니어처를 좀 같이 주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이 오드 타입이라는 이름에 맞게 조금 굉장히 묘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살짝 힙하고 무드 있고 이런 컬러들 위주로 내셨더라고요. 제품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도 보실 때 특이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열리면 어플리케이터가 붓이에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몇 번 발라보면서 느낀 결과 이 붓으로 하신 게 옳은 선택이셨을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왜냐면 얘가 딱 열었을 때 일단 양을 조절해주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붓에 틴트가 흠뻑 적셔지고 흠뻑 절여져서 나와요. 그래서 바를 때 양 조절을 하기가 조금 초보자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그리고 물론 모든 틴트들이 입에 닿았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 그게 과연 위생적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남길 수 있는데, 친구는 아무래도 타입이 또 붓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더 들더라고요. 미니어처의 어플리케이터는 안 그러거든요. 오히려 이 미니어처에는 양 조절하는 장치가 있나 봐요. 아무래도 어플리케이터가 이런 솜솜한 애들이다 보니까 양 조절은 오히려 얘가 더 잘 돼서 나온다는. 상대적으로 저는 이 미러 틴트보다는 블러 틴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얘도 끝이 좀 특이하게 뭉툭한 붓 같은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촉촉한 타입이다 보니까 양 조절이 된다는 느낌이 더 안 드는데, 이 친구는 조금 벨벳한 제형이다 보니까 끝에서 살짝 되는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얘는 앞에가 좀 뭉툭하다 보니까 확실히 안쪽에 포인트 컬러로 이렇게 넣어줄 때 그라데이션이 잘 되게끔 되기에는 이게 조금 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감이 되게 예뻐요. 저 같은 라이트 톤들도 내가 오늘 조금 차분한 자리에 가야 된다거나 요럴 때 요런 데서 이제 컬러감을 찾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생김새도 너무 귀엽고 잘 내신 거는 같다. 하지만 둘 중에 저는 블러가 조금 더 좋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새로운 친구들을 제가 가지고 조금 빠르게 리뷰를 간략하게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했던 신상들이 이 안에 있다면 구매를 하시거나 고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 설명에서 조금 더 사용감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후기가 궁금한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그 댓글 보고 추후에 그 제품 위주로 조금 더 써보면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